1막 목수국의 숨겨진 얼굴. 제가 목수국을 처음 키웠던 해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여름만 되면 동그랗게 피어난 꽃송이에 반해서 이 맛에 목수국을 키우는구나 하고 스스로 감탄하곤 했죠. 그런데 어느 해 우연히 해외 정원 사진을 보다가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을에 목수국이 선홍빛, 와인빛, 루비색으로 물들어 있는 거예요. 바람에 흔들리면 색이 반짝이고 마치 그림 속에서 튀어나온 듯한 그 모습에 저는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못했습니다. 이게 정말 목수국이라고? 그날부터였습니다. 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단풍을 거의 못 볼까? 내가 키우는 방법이 잘못된 걸까? 이 의문이 제 머릿속에 가득했죠. 그러나 그건 제 잘못도 여러분 잘못도 아니었습니다. 다음 이막에서 제가 직접 겪으면서 깨달았던 한국에서 단풍이 안 나오는 찐 이유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막 한국에서 단풍이 안 나오는 진짜 이유. 한국에서 목수국 단풍이 나오지 않는 이유. 저도 처음엔 정말 복잡한 줄 알았습니다. 비료가 문제인가? 햇빛이 부족한가? 물 주는 양이 틀렸나? 정말 별별 생각을 다 했죠. 그런데 5년 동안 실패를 반복하면서 딱 하나의 사실을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목수국의 개화 시기와 장마철이 정확히 겹친다. 그해 여름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습한 공기와 묵직한 구름이 하늘을 덮고 비는 며칠이고 쉬지 않고 내렸죠. 장마가 얼마나 거셌던지 정원에 나갈 때마다 목수국 꽃이 조금씩 더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장마와 개화가 겹친다는 게 이렇게 잔인한 일이었구나. 제가 정성껏 키운 목수국 꽃송이가 비를 잔뜩 머금고 축 처져서 흙탕물에 그대로 박혀버렸죠. 그때 멍하니 그걸 쳐다보면서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래서 한국에서 단풍이 안 나오는구나. 꽃송이는 무게 때문에 땅으로 끌려가 흙탕물을 뒤집어 쓴 채로 잎은 갈변하여 떨어지고 꽃잎은 고온다습해서 녹아내리고 그렇게 장마철을 지나면 가을까지 살아남을 잎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풍이 아니라 갈변과 낙엽 그리고 끝 이 순서로 사라지는 겁니다. 저도 처음엔 제 탓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어요. 한국에서는 장마와 목수국의 개화가 겹치는 환경 자체가 문제였다는 이 사실을 깨닫는데 저는 무려 5년이 걸렸습니다. 3막 해외에서는 왜 저렇게 예쁘게 물들까? 제가 처음 해외 정원의 목수국 단풍 사진을 본 건 한여름 무더위가 가시지 않았던 날이었습니다. 이게 진짜 목수국이 맞나? 저는 화면을 확대하고 또 확대했습니다. 선홍빛, 와인빛, 루비색, 빛을 머금으면 유리조각처럼 반짝이는 그 장면은 제가 한국에서 5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습이었죠. 그때부터 저는 왜 해외 목수국은 저렇게 선명하게 단풍이 드는지 본격적으로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단순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사실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해외는 목수국이 한국보다 3에서 4주 일찍 피어난다. 초여름 6월 초에서 중순, 한국보다 더 서늘하고 비가 거의 오지 않는 시기. 그 시기에 목수국이 이미 꽃을 활짝 펼치고 있는 겁니다. 사진 속 해외 정원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죠. 우리는 힘들이며 장마 속에서 피지 않아. 6월 초 해외의 공기는 햇살은 부드럽고 바람은 가볍고 습도는 낮습니다. 꽃과 잎이 상처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꽃들은 여름 내내 무너지지 않고 천천히 조용히 시간을 견뎌냅니다. 흙탕물을 뒤집어 쓸 일도 없고 장마의 폭우에 맞을 일도 없고 고온다습으로 꽃잎이 녹을 일도 없습니다. 이런 건강하게 살아남은 잎과 꽃이 가을바람을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 보석 같은 선홍빛 단풍이 올라오는 겁니다. 저는 해외 정원 사진을 보며 오랫동안 머릿속으로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왜 나는 이런 단풍을 한 번도 보지 못했을까? 정말로 한국에서는 불가능한 걸까? 그러나 사막에서 이야기할 그 경험이 저에게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사막.
장마는 못 바꾸지만 꽃 피는 시기는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목수국을 키우며 가장 크게 깨달은 건 환경을 바꾸는 건 불가능하지만 식물의 타이밍은 우리가 조절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처음 실감했던 날도 또렷하게 기억납니다. 5월 말이었어요. 평소처럼 가지를 정리하다가 한 가지를 한 뼘 정도 잘라냈죠. 그냥 정리하는 느낌으로요. 그런데 그해 여름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동네에 있는 목수국들보다 우리 집 목수국이 3주나 늦게 꽃이 핀 겁니다. 제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아니, 이게 왜 이렇게 늦지? 그의 장마가 유난히 심했습니다. 매일 퍼붓는 빗 속에서 다른 집 목수국은 하나둘씩 망가져갔죠. 무겁게 젖어 땅으로 처지고 꽃잎은 녹아내리고 그 장면을 보면서 속으로 이 생각이 들더군요. 아, 이렇게 장마비를 맞으니 가을까지 못 버티는구나. 그런데 저희 집 목수국만은 아직 작은 꽃봉오리 상태였습니다. 장마가 끝나갈 때쯤 딱 맞춰서 봉오리가 열리기 시작한 거죠. 맑은 하늘 아래 비에 젖지 않은 꽃잎들은 탄력 있고 건강했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전율이 오르듯 말했습니다. 아, 꽃 피는 시기를 조절하면 되는 거였구나. 그리고 전지 시기를 반복 실험하면서 정확한 결론을 얻었습니다. 5월 말 6월 초. 전지를 하면 개화 시기를 3에서 4주 지연시킬 수 있고 장마 이후에 개화를 시킬 수 있겠구나. 이 한 가지로 목수국의 운명이 바뀝니다. 장마 비를 맞지 않고 흙탕물에 젖지 않고 꽃잎이 녹지 않으며 가을까지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이때부터 저는 전지를 단순한 가지치기가 아니라 꽃의 생애를 설계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시기에 꼭 해야 할 3가지. 전지를 통해 개화 시기를 조절하는 것이 첫 번째 변화라면 내년 꽃을 준비하는 지금의 관리가 두 번째 변화입니다. 저는 이걸 몇 년간 실패하고 깨달았습니다. 가을 관리는 내년 꽃눈을 만든다. 잎 건강 유지. 가을에는 잎이 거의 전부입니다. 잎이 살아있어야 꽃눈이 만들어지거든요. 어느 날 저는 갈변된 잎을 방치했다가 그 가지 전체에서 꽃이 피지 않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중얼거렸죠. 아, 이거 하나만 지켰어도 됐는데. 갈변 잎 제거, 병든 잎은 바로 제거, 통풍 확보, 과습 피하기. 이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 내년 꽃을 바꾸는 핵심입니다. 뿌리 힘 키우기. 가을은 뿌리가 가장 활발하게 자라는 계절입니다. 저는 이걸 몰랐을 때 가을에도 질소 비료를 줬던 적이 있습니다. 그해 겨울을 지나고 봄이 왔을 때 가지가 약하고 꽃눈도 거의 없었죠. 그 후로 저는 가을에는 인, 칼륨 비료만 씁니다. 뿌리 힘을 키워주는 비료들. 물을 줄 때도 이렇게 스스로 말하곤 합니다. 촉촉함 유지, 적당히. 그 정도가 딱 좋습니다. 가지 구조 점검. 가지는 곧 내년 꽃자리입니다. 저는 가지 구조를 정리하다가 한 가지를 햇빛 잘 드는 쪽으로 살짝 이동시켰는데 그 가지에서 유난히 큰 꽃이 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혼자서 크 하고 웃었습니다. 아, 너는 역시 해를 좋아하는구나. 이런 작은 구조 정리가 내년 개화 품질을 크게 바꿉니다. 오막, 가을의 작은 기적을 만나는 법. 저는 목수국 단풍을 5년 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진 속에서만 보던 그 붉은 빛을 한국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해 전지와 관리가 맞아떨어지고 장마를 피해 피어난 꽃이 가을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그날의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어느 오후 햇살이 조금 누워들던 시간. 물을 주려고 다가갔는데 잎 끝에서 아주 살짝, 정말 아주 희미한 선홍빛이 올라오는 걸 봤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숨이 멎은 사람처럼. 드디어 나도 이걸 보는구나. 누구에게 자랑할 일도 아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그 붉은 빛은 단지 색깔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해온 모든 실험과 실패, 그리고 포기하지 않았던 시간의 보상이었죠. 그래서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장마는 바꿀 수 없지만 우리가 작은 타이밍을 바꾸면 목수국은 전혀 다른 가을을 보여준다. 그 한 장면이 우리가 이 아이들을 키우는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목수국 단풍이 어렵다고 여겨졌던 이유,
그리고 그 단풍을 만드는 길을 제가 직접 겪었던 경험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누구보다 많은 실패를 해본 제가 겨울을 앞두고 반드시 지켜야 했던 목수국 월동 준비, 반드시 알아야 할 4가지 원칙을 차분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겨울을 잘 나야 내년 꽃이 피어나고 우리가 기다리는 그 붉은 가을도 열립니다. 놓치지 마세요. 우리의 정원 아직 더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